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양책, 그래도 연말에는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이랑 이번에도 틀린 것 같다 이런 좀 불안감, 불확실성 등이 합쳐지면서 이날에도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폭, 하락폭 다 모두 크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면 다우지수 0.16% 상승했고요. S&P 0.13% 내렸고 나스닥 지수 0.23% 하락을 했어요. 이제 부양책 소식 같은 경우에는 좀 지겹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다음 주까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뭐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백신은 그래도 점점 더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큰 이벤트로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OMC 회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런 전망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CNBC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CNBC 기사로 보시면 제목부터 보시면 Here's everything the Federal Reserve could do at its policy meeting next week. 다음 주에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이 이제 FOMC 12월 FOMC 회의를 갖게 되고요. 이제 CNBC는 현재 상황이 이제 뭐 의회에서는 아직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경제는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회의를 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정책 옵션 경우에도 좀 제한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뭐 향후 금리 인상 이런 것과 관련된 some language tinkering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언어를 연준이 어떤 변화를 줄지 이제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폴리시 뉘앙스 그러니까 폴리시의 그런 정책 뉘앙스랑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거지 연준이 뭐 볼드 스텝 과감한 그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on the menu 메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양적 완화 채권 매입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매입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의 maturity, 이제 마감 기한을 조정하는 것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outcome based guideline,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 의거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지금 최저 수준인 금리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언제쯤 이게 올라가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은 또 다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전문가들의 발언 살펴보실게요. 루빈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의 이제 브라이언 닉 수석 투자 전략가는 연준은 more dovish next week.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전략가 생각으로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 이제 만기 날짜를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양적 완화 사이즈를 더 규모를 늘리는 것은 might send a little more alarming signal than they would like to take at this moment. 지금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이다. 네, 이제 밑에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양적 완화 그 자산 규모를 더 크게 하게 되면은 현재 경제가 이렇게는 안 좋다라는 이런 좀 잘못된 신호를 원하지 않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CNBC가 이제 또 지적하기를 예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제 그 특별 대출이 12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연준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이제 재정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브라운 어드바이저리의 탐 그래프라는 이 이사의 말을 보면은 I'm not sure they're ready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or to introduce some fresh monetary stimulus. 새로운 그런 통합 부양책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고 I think they will hope
that it puts more pressure on the fiscal side. 그러니까 재정 부양책 쪽으로 더 압력을 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 의회에 이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요번에 고용지표 이제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이제 의회가 더 빨리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랄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 11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예상에 못 미치게 나왔다고 제가 전해드렸고요. 자, most important thing to do.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준이 이 outcome based language, 결과에 의거한 이런 language를 특정한 목표랑 관련해서 이런 부양책의 특별한 목표랑 관련해서 이런 언어를 적용을 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리나 뭐 물가가 언제가 될 때까지 부양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해놓으면은 투자자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아, 언제쯤 금리가 오르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비슷한 가이드라인, 가이던스 같은 것이 혹시 추가가 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도이체뱅크의 매튜 루제티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만약에 이런 가이던스, 이런 언어를 포함시킨다면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가장 중요한 그런 혁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문가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FOMC가 이제 성명서에서 이런 문구를 추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현재 채권 매입과 그리고 제로에 가까운 이런 금리는 물가와 이제 고용 목표랑 관련해서 상당한 프로그레스, 진전 상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 요 문구가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전략가가 또 뭐라고 추가하냐면 파월 의장이 이제 뭐 곧 통화 완화 정책을 없애겠다라는 이런 신호를 주는 어떠한 그런 신호라도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양책은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그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올해 더 이상 남은 이런 회의에서 어떠한 변화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의견을 낸 연준 위원들도 많았기 때문에 1월 5일까지 1월 달 회의, 내년 1월 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런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여기 퀸시 크록스비 프루덴셜 파이낸셜 전략가의 말을 보면은 Wouldn't it be prudent of them to wait until January 5th? 1월 5일까지 기다리는 게 더 신중하지 않을까? To see what happens with the number of COVID cases. 코로나 확진자 수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만약에 뭐 민주당이 더 많이 의회를 뭐 장악하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을 보고 경제 지표 이런 거를 보고 좀 더 기다리는 게 더 신중하지 않을까 해서 1월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FOMC 회의 예고편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밖의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이제 한 가지 백신 관련 또 긍정적 소식. FDA가 화이자 백신을 신속하게 승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접종을 맞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음 주면은 미국에서 백신 맞는 사람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 걸린 후로 다 나았는데도 어지럼증이 막 낫지 않는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진짜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양책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미국 상원이 예산안 일주일 연장 법안을 가결해서 일주일에 이런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미국 이제 정부 셧다운도 피할 수 있게 되고 또 부양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일주일에 더 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제가 이제 부양책이 합의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교착 상태라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또 오늘 제가 쓴 기사 중에 이제 3분기 미국의 가계 자산이 최고치를 찍었다. 123조 5천억 달러. 이런 것은 바로 이 증시 상승 덕분이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든 시기인데 미국인들의 자산은
최고치를 찍었다니 신기하죠. 그런데 또 다른 기사에 보면은 CNBC가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 증시를, 미국 경제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아닌 부자들의 자산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로 생각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디즈니 주가가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2024년까지 구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면서 지금 디즈니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좀 한 가지 안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면 뉴욕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식당 실내 영업을 이제 중단한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한국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지금 뭐 정부 부양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식당 문 닫으라고 하면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그렇다고 문을 활짝 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에는 이제 좀 경기 민감주 같은 종목들이 많이들 내렸어요. 카니발 4.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2.58% 내렸고요. 갭 3.61% 내렸고 하얏트 호텔도 1.42% 하락했어요. 또 테슬라 2.72% 하락했는데요. 이제 제프리스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깜짝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증시 분위기를 마무리하는 전문가 멘트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마크 하켓,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투자 리서치 뭐 전문가의 발언이고요. 자, 이제 단기적인 부양책, 재정 부양책과 관련된 이런 옵티미즘, 낙관론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흐릿해져 가고 있다. 이 초당파 의원들의 협상안에도 불구하고 흐릿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양측이 이제 그 부양책의 사이즈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 디테일에는 계속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 발언 왠지 이번 주에 뭐 여러 번 전해드린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부양책 뭐 희망이 있다, 또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소식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는 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저랑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증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만나요.